그 윤석열 구속 취소 때문에 네. 경제가 좀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네. 우려 때문인데요. 당일날은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3월 7일날 그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크게 한 22% 떨어져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 만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반등할 순간인데 갑자기 구속 취소 발표가 나버리니까 반등하려고 그러다 다시 확 떨어져가지고 한 12% 정도 이제 떨어져서 끝났는데 다행히 이제 구속 취소가 이렇게 탄핵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주말에 좀 많이 정리가 되니까 월요일은 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속 취소가 크게 증시나 환율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근데 김남건 의원님께서 또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심을 갖고 지금 금감원에도 다녀오셨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금감원에 항의 방문을 갔었는데요. 항의 방문한 이유는 삼부토건의 그 총수 일가들이 한 110억 정도의 이제 주가 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금감원장이 이걸 또 인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거를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내거나 국회에 와서 보고는 하지 않고 언론에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항의하러 갔었었는데 가서 이제 금감원 부위원장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 윤곽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의 계좌가 이용이 돼가지고 내부인이 있고 또 외부인들도 이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게 좀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한다 이제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1,000원짜리 주식이 이제 한 5,500원까지 올라가게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시세 차익을 만드는 이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됐어요. 이제 다 망해가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라는 데를 네. 이제 삼부토건을 누군가 데려갔어요. 원희룡 장관도 거기 가고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다 망해가는 이 회사의 대표를 그래서 결국 지금 부도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갖다가 데려갔느냐 이제 그것부터가 좀 의혹이 해외 있는, 건설 실적도 별로 예, 없고. 없고. 삼부토건이 아마 그때가 그 주인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도 좀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방법도 다 드러났는데 또 마침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그 김건희 여사랑 같이 그 주가 조작을 주도를 했던 이종호라는 인물이 이제 또 삼부토건 언급을 한 녹취록이 이제 발표가 돼서 그 외부인에 이종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도 가서 그 이종호가 있냐 없냐 그 외부인에. 근데 그거 답변을 좀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외부인들이 관여해가지고 그들도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6개월이나 됐는데 그동안 왜 자꾸 빨리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넘기든지 하지 왜 이렇게 뭉개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은 이제 다 조사를 못 끝냈다. 네. 왜 조사를 못 끝냈냐 그랬더니 강제 수사권이 없대요. 그럼 강제 수사권이 없으면 빨리 검찰에 빨리 넘겨서 한지 이미 10개 계좌라고 돼 있고 네. 누구누구가 범죄에 가담했다고도 다 나와 있고 범죄 방식도 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정도면은 이제 뭐 검찰에 넘겨 수사를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미 검찰하고 뭐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교류가 돼 있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 와서 쪼지 말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제 신호를 자꾸 줘서 검찰도 지금 아마 내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빨리 검찰도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를 해라.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범행을 어떻게 했냐 하려고 그러면 그 10개 구자의 당사자들이 전화 통화를 한 거, 그 거래를 했을 때 전화 통화 내용 이런 거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감원은 그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검찰이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 거래를 할 때마다 서로 전화 통화 같은 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금감원 검찰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빨리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부인이 어쨌든 시세 차익을 얻었다인데 거기 이종호 일당이 있는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탄핵이 네. 이루어지고 나면은 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좀 캐줘야 될 것 같고 오늘 실은 이제 그 저희 의원실 쪽에서 뭐 제가 페북에도 올리긴 했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국토부 감사 결과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 도로공사 직원까지도 이제 징계 처분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좀 밝혀내야 될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국민의 염원 파면만 되면은 야, 이런 모든 것들을 진짜 수사할 수 있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역대 정부 중에 네. 이렇게 엉망진창의 정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흔히 저희들 하는 말로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전방위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이건태 의원님께서는 검찰에 오래 계셨죠? 예. 네네. 얼마나 혹시 근무를 하셨나요? 한 20년 몇 개월 한 것 같습니다. 20년. 예. 아유. 거기 계시면서 요번에 이제 그 윤석열이 풀려나는 요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또 말씀도 그 하신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또 모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 검찰들을 보면서 드신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 심우정 총장의 결정이거든요. 네.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해야 된다. 네. 그리고 법원의 저 결정이 기존의 법 해석에 완전히 반하는 독단적 견해이기 때문에 고등에 가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정리돼야만이 다음 구속사건 처리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할지를 네.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고등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건 매우 타당한 의견이죠. 그런데 네. 심우정 총장이 그 조항이 이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했는데 그 이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실증적 그 자료로서 그 말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 2년 전쯤에 두 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두 건을 즉시 항고를 했고 했죠. 네. 그 중에 한 건은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졌다. 네. 뭐 그런 기사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법무부에서 과거에 이제 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제도를 위헌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려고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지금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 당시 법무부 차관 때 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똑같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두 제도는 다르다. 네.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집행을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임시적인 조치다. 예컨대 구속된 피의자가 상을 당했을 때 상을 치르고 오라고 2, 3일 집행을 정지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가 거기까지 즉시 항고를 해가서 막을 필요는 없다. 근데 구속 취소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실효시키는 행위예요. 네네.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 이게 사유가 타당한지,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애초에 없었는데 구속했다 또는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 이 부분을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상급심에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당시 개정 때 그 주장이 받아들여서 이 규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건의 사례가 실제로 있고 법무부 입장도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김주현 검찰국장 시절에 심우정 총장이 그 검찰국에서 김주현 검찰국장을 모셨어요. 네네. 그런 입장이면 본인도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가사 위헌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검찰은 네. 행정부이기 때문에 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헌법재판소가 되고 법원이 돼가지고 이건 위헌이니까 집행 안 해. 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박현태 의원님과 김기표 의원님 모셨었는데 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하나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 윤석열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건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장치가 명확하게 걸려 있지 않으면 사실 보석을 신청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예.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구속 취소 신청을 하고 검찰은 이거를 마치 연기를 하듯 기다렸다가 고심하는 듯 하다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일반 항고도 포기하고 이런 모습을 취했을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 여러 언론에서 또 사법 카르텔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점이 좀 하나가 있는 건데 네네. 구속의 사유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되느냐,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하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네네. 그럼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했었냐면은 그 구속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네. 다시 영장을 발부했었어야 돼요. 아. 실제로 2018년도 사건 중에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구속 자체에서는 처음에 구속 자체에서는 하자가 있었지만 계속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발부한다. 그날 영장을 발부했어야죠. 네. 그럼 윤석열이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냐? 네. 헌법재판에 나가서도 그 국방부 장관하고 말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규현 판사가 사실은 진짜 용기 있게 현명한 판단이었다면 구속 취소를 본인이 인권 문제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네. 그때는 바로 영장을 발부했었어야죠, 같이. 마찬가지로 검찰도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없어졌나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또 다 그 여기저기 전 전화 대통령의 돌리고. 네. 걸로 여기저기 전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보고 받는다고 그러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보고 받을 때 그 보고 내용 중에 이 내란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검찰이 다시 영장 청구를 해야죠, 지금도. 한 번 구속 취소가 되면 영원히 구속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증거 인멸의 이유를 가지고 다시 영장을 철거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네. 발부해야 되는데 그 증거 인멸의 문제들은 전혀 얘기들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뚜렷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검찰이 다시 뭐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영장을 재청구를 요구하고 네. 법원도 지금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걸 다시 판단해가지고 다시 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심우정 총장의 저 결정은 네. 이제 규정을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고 또 검찰 조직에 대한 배임 행위예요. 네, 네.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본인이 말한 대로 구속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즉시 항고하면 유언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법원에 직권으로 구속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죠. 네.